영동읍 구교로에 위치한 자택을 찾아갑니다. 네. 순간 악취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 그 침대 밑에 바닥에 할머니가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문도 안 나오고 족적도 안 나오고 이렇다 할 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그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에 그 사람들이 주로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실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가정 사건들이 많다고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춥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술 먹고 하면 와이프가 좀 싫어하잖아요.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러다가 싸우면 뭐 소주병 저 던지고 뭐 이런 게 많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싸우면은 제 아내가 이제 112 신고하면은 현장 가고 가정 폭력이 좀 늘어나죠. 아무래도. 어찌 보면 추워서 이제 날씨 때문에 또 일이 안 되는 상황들일 경우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저 돈벌이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좀 거기다가 이제 옆에서 이제 바가지 가면 승질 나면 예이씨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저희가 사건 이슈를 라이브에서 다루고 있는데 예. 층간소음 문제도 워낙 많아요. 그렇죠. 층간소음도 예. 층간소음 많이. 때문에 뭐 좀 강력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예. 살인, 뭐 살인 미수, 예. 폭행 이렇게 계속 사건들이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있는데 위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진짜 우리 집에 계속 위에서 이제 무슨 공사를 하나 봐. 와 이제 막 짜증이 여기까지 싹 올라왔는데 이제 나가려고 했어요. 이거 도저히 이제 안 되길래 차에서 이제 보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윗집에서 전화가 내려왔어요. 근데 죄송하다고 이만저만 공사를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4시까지 정말 죄송한 그 말 딱 받는 순간 이 게이지가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윗집에서 미리 좀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처럼 짜증이 났다가도 좀 가라앉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다가 우리 공사하고 있어요 뭐 이래 버리면 짜증이 나죠. 미리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알리고 대화를 풀 수 있는데 예.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에 저 천안 서북경찰서 이 형사님이 왜 교도소 5개월 동안 찾아가서 뭐 수사했던 네네네.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이열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 저한테. 네. 저 이열 형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만 좋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네.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댓글에는 미제는 언제나 석연치 않은 부분 이거를 수사를 안 했으면 미제가 되지 않았겠냐 네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꼬집고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거를 했던 사람은 내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다른 경찰에서 잡았네. 그럼 거기에서 또 이제 내가 수사를 잘못했구나. 안이하게 받아들였구나라는 분명히 반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형제들한테는 이 기회에 칭찬을 하면은 그래 내 사건을 저렇게 얘기를 해준다는데 내가 좀 안이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형사물 보고 마음을 다잡거든요. 뭐 형사들 미친 듯이 수사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네. 내가 저 정도로 미쳐서 한번 수사한 적이 있나 이런 게 하면서 마음 다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영상에서 보여주면은 내가 수사한 게 저렇게 잘 나오네 기분 좋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든 사건에서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후배님들에게 이렇게 힘이 돼주고 계셔서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들려주실 사건은 좀 어떤 사건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이거는 부모를 욕해야 될지 얘 자신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를. 자신의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를 욕하면 안 될 것 같고 부모는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면서 키운 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의 제목을 좀 붙여주신다면요. 정신 좀 차려야 해 미친놈아. 정신 좀 차려라 미친놈아. 예.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예. 시작부터. 자, 때는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입니다. 충북지방 보훈청 소속의 요양사 55세 고 씨는 본인이 맡고 있는 노인들 중에 85세 김순정 씨의 그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영동읍 구교로에 위치한 자택을 찾아갑니다. 네. 찾아가는데 고 씨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을 그 김순정 할머니를 방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3월 9일 수요일 방문하고 5일 후인 월요일 날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네. 할머니의 집은 단층 단독주택인데 왼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편에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평상시와 같이 고 씨가 할머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뭐 그러면서 출입문을 또 열었어요. 대문 열고 출입문을 열으면서 할머니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거든요.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주무시나? 거실로 들어가서 안방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주무실지 몰라서. 근데 침대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닫으려는데 순간 악취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시 문을 열었어요.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 밑에 바닥에 할머니가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보고 깜짝 놀랐죠, 고 씨는. 보니까 얼굴에는 완전 피투성이에다가 속옷까지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고 씨는 보고 혹시라도 살아 있을까. 네. 그래서 살짝 건드려 와요. 할머니.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112 신고를 한 거예요. 자, 신고를 접수받은 영동경찰서의 형사 9명 전원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충북지방청 산하의 남부 과학수사팀이 이제 현장에 도착합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사건 현장은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일반 주택이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가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 위치에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새마을회관 옆에예요. 바로 옆에. 위치가. 네. 그래서 이제 맞은편에는 다가구 주택 그 2개 동이 있고요. 거기는 외부인 차량들이 가끔 오가는 대로가 이렇게 그 앞에 돼 있어요. 네. 현장에 와서 감식을 시작합니다. 그 현장은 단층 일반 주택인데 미음자식이에요. 미음자식이고 그 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총 3가구가 사는 거예요. 왼쪽 편이 할머니 집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가면 주인집 부부가 사는 안채가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중국인 부부가 사는 집이 위치하고 있어요. 방이. 네네. 그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자, 대문은 시정장치가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양사 고 씨한테 물어보니까 옛날부터 고장이 나 있었대요. 원래부터 장난문. 네. 예. 그래서 그게 정문을 열 때는 그 고장난 걸 알아서 이렇게 해갖고 열고 들어가나 봐요. 그 이제 방법은. 네. 근데 이제 피해자의 그 출입문이 미닫이에요. 미닫이를 그러니까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실이 나오고 왼편으로는 조그만 크기의 그 다용도 방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이 그 할머니가 사망한 위치인 안방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출입문하고 방문하고 손괴된 흔적이 없어요. 할머니 방에. 그러면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옆에 그 담이 있는데 담이 1.6m 정도예요. 그쪽으로 침입했나? 거기도 감식을 했는데 좁은 적도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사다리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사다리를 이용했나도 봤는데 이용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자, 안방 문을 열면은 좌측에 침대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좌측에. 그리고 건너편은 3단 서랍장 장롱, 그리고 3단 서랍장 위에는 TV가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그 장롱이나 그 서랍장에 뒤진 흔적이 없어요. 물세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정리를 하고 나간 건지 살짝만 보고 나간지 모르겠지만 3단 서랍장 장롱이고 물세권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상태를 볼게요. 할머니가
이 침대와 서랍장 네. 건너편에 그 밑에 이제 그 방바닥과 벽 사이에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 쓰러져 있는 형태였어요. 네. 상의는 내의와 내복이 입혀져 있는 상태고 하의는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양말도 신지 않았고 하의는 발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이 옷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외출 전후가 아니라 집에서 쉬거나 취침 중에 피해를 입은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 보니까 네, 네, 네. 자, 상처를 볼게요. 상처에는 얼굴, 목 거기에 피부 까짐 형태가 있어요. 피부 까짐이.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 혈흔이 얼굴에 얼룩져 갖고 응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상의 내복, 목 주위, 바닥 이런 데 보니까 닦은 혈흔, 묻힌 혈흔, 그리고 문지른 혈흔, 그리고 여러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상처가 좀 심했어요. 네. 얼굴 주위로 이제 혈흔이 집중되어 있었고 네. 얼굴, 목 여러 군데에서 피부 까짐이 다양한 방향으로 한쪽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피부 까짐이 있는 거예요. 폭행을 당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보니까 네. 폭행을 당한 건데 이게 어떤 둔기보다는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고령이고 고령인 부분을 이렇게까지 폭행을 했다면은 이거 원한 관계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도 해보는 거예요, 형사들은. 그럴 수 있죠. 예, 네. 예. 원한일 수도 있죠. 과학수사팀에서도. 네, 네. 예. 이 정도로 그 저항이 뭐가 있겠어요, 80대가. 그렇죠. 그 80대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도 없는 걸 이 정도로 가격했다는 거는 어떤 원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네. 예. 피해자의 머리 위에는 머리맡에 이불이 있었는데 그 이불에는 피가 흥건해요. 그 피가 흥거는 걸 봐서는 피해자한테 이거를 덮어놓고 때렸든가 아니면 가격을 하고 피를 닦았든가 그 이불로 네,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과학수사팀이 이번에 현장 감식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피해자의 배 부위와 그다음에 피해자의 상체 우측 방바닥에 네. 정액흔이 있는 거예요. 정액흔이 육안으로 봐도 정액이다 할 정도로 뚜렷하게 보인 거예요. 아. 예, 희미하게 보인 게 아니라 육안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액흔 방바닥에 떨어진 걸 보니까 낙하흔인 거예요. 낙하흔 형태.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형태죠. 아. 예, 예. 성폭행을 했다면 이거는 질 외에 사정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위로 해서 사정을 했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바깥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낙하은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선 상태로 뭔가 이루어질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멸균봉으로 해서 정액을 이제 채취를 해서 그냥 현장에서 키트로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키트로 검사를 하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액이 맞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지문 채취는요. 현장에 뭐 손 닿을 만한 데는 다 싹 지문 채취를 했는데 지문 채취 쪽지문 말고는 뭐 이렇다 할 지문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채취를 하면 하다못해 피해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요양사 고 씨에 대한 지문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네. 근데 뭐 집을 만한 건 다 있는데 전혀 안 나왔다는 거는 얘가 범행 후에 싹 지우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네. 거기가. 족저도 마찬가지예요. 방 안에 혹시라도 족적이 있나 봤는데 족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거기도. 그러면 과학수사팀에서는 지문도 안 나오고 족적도 안 나오고 이렇다 할 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찾을 거는 모발이나 음모 이거라도 찾아서 범인의 증거라도 좀 확보를 해놓자 해서 네.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해서 그거 일일이 확인해서 핀셋으로 다 찝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못해요. 진짜 쪼그려 앉아서 네. 진짜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20개를 그 20점을 채취를 합니다.
뭐 털이나 이런 것들, 예예예 모발이나 머리칼, 예 뭐. 그걸 싸그리 쳤죠. 이게 이제 피해자 건지 피의자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아니라고 잡았을 때 아니라고 할 때는 이 그 목이나 모발 아니면은 음모가 그 DNA 근육 보면은 딱 떨어지니까 증거는 일단은 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물론 이제 정액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해놔야죠.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해놓는데 옛날에 저한테 과학수사 팀에 너 일해볼래? 너 정도 열정이면 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전에 한번 봤거든요. 쪼그려 앉아서 뭐 하는 거. 네. 아 나는 안 한다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형 퇴직했는데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과학수사 팀 일이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꼼꼼해야 돼. 그 그렇죠. 사람. 저희도 이제 자료 같은 거 보면 예. 항상 쭈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뭘 문지르고 핀셋으로 그렇죠. 고르고. 네. 그렇게 이제 꼼꼼하고 하기 때문에 과학수사팀 사람들도 진짜 힘든 건지 힘들지만 사명감을 갖고 하거든요. 뭐라도 하나 단서를 찾으려고. 그 우리 형사들보다 더 음지에서 일하는 거예요. 예. 기령님 그때는 예. 뭐 덩치가 더 크셨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100kg가 넘는데 쪼그려 앉아봐요. 아주 힘들지. 아주 죽죠. 자, 아무튼 그래요. 성폭행을 확인한 만큼 DNA가 범인의 그 DNA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구강, 그 다음에 양쪽 가슴, 손톱, 질, 항문 이쪽에서 DNA를 더 채취합니다. 왜? 그런 DNA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얘가 성폭행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DNA 채취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자, 국가수 부검이 있었어요. 3월 15일 날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는데 키는 151cm에 몸무게는 45kg. 그리고 얼굴 양쪽의 광대, 볼, 그다음에 목 부위에 걸쳐서 다양한 방향의 그 피부 까짐이 보이고요. 네. 왼쪽 갈비뼈 3번에서 5번, 오른쪽 갈비뼈 2번에서 7번까지 골절된 게 확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몸이고 뭐 다 이렇게 저기를 했나 봐요.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갈비뼈에 대해서는 다발성 골절이 나오고요. 머리와 얼굴, 몸통, 양쪽 팔 이런 데는 멍자국이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압박질 식사예요. 결국엔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는 얘기죠. 아니 이걸 단순 폭행으로 이렇게 골절까지 날 정도면 이게 보통 폭행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엄청난 힘이 가해진 폭행인데. 가심정이 있는 건가. 그렇죠. 근데 또 정액 반응 나온 걸로 봐서는 정액 이게 이 새끼 성폭력을 위해서 너무 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과다한 폭행이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아, 이 새끼가 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80대니까 형사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냥 노가다꾼 나이 먹은 새끼 아닐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때는 네. 솔직히. 네. 자, 영동경찰서 형사 9명은요. 영동경찰서가 작다 보니까 이런 살인 사건이 거의 드무니까 네. 서장님도 나왔고 수사과장도 나오고 지방청에서도 그 강력계장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CCTV 수사, 그다음에 주변 탐문 수사,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행적 수사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지금도 저희들도 그러는데 사건이 하나 딱 터지잖아요. 지금 이제 단체 카톡을 하나 만들어요. 기존의 카톡 말고 무슨 살인 사건 하면서 단체 카톡을 쫙 만들어요. 그 사건에 담당하는 방을 하나 만드는 예, 거예요. 예. 그 사건과 그래서, 관련한. 네. 예. 이게 2016년도 했으면은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9년 전이잖아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잘한 거예요. 지금은 보편화되고 있지만 뭐냐면은 단체 카톡 이러면은 전체 집합에 오늘 뭐 했어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확인하는 대로 그냥 카톡에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지휘관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정보를 보고 듣고 CCTV를 담당해서 그러면 이쪽 보면 되겠네 이렇게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단체 카톡이. 네. 네. 그래서 요즘 그게 좋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하는데 이걸 9년 전에 했다는 거는
참 잘하신 거죠. 그렇죠. 예. 자, 가족 관계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망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양사 고 씨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피해자 김순정 할머니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고 66세와 43살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잦은 왕래가 없는 거예요. 네. 잦은 왕래가 없다 보니까 그 피해자의 근황이라든가 피해자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뭐 특이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네네. 왕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우선 현장에 가까운 CCTV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CCTV를 수사하는 형사들은 현장에 가까운 CCTV를 확인했는데 바로 새마을회관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예. 네. 근데 각도가 약간 벽 쪽으로 붙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벽 쪽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누군 정도인지는 파악은 가능한 그런 CCTV예요. 아 네네. 예, 예. 자, CCTV를 분석해 보니까요. 3월 9일 그 오후 2시 30분에 피해자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집에 들어갔다가 4시 30분경에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네네. 그 뒤로 그 주인 부부, 중국 부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이는데 5일 동안 네. 그 피해자 할머니는 그 이후로 나오는 게 안 보여요. 예. 탐문 수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탐문 수사하는 이제 형사팀에서는 이 탐문 수사를 해보니까 할머니가 매일 소일거리로 인근에 있는 동네 아구찜에 식당에서 일을 한대요. 아 예, 일을 하는데 할머니가 매일 나왔는데 그 저 식당 주인 이 씨한테 물어보니까 매일 나오던 할머니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예. 네. 그래서 3월 10일 날 10시에 전화를 해봤대요.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사한테도 이게 때 전화한 거라고 통화 목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요양보호사가 3월 9일 날 그 추정 시간을 보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을 추정 시간을 봐야 이걸 단축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으로 해서 그냥 집중을 해야 되니까 추정 시간을 보면 요양보호사가 4시 30분에 나갔어요. 3월 9일 날. 네. 그 다음 날 10일 날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4시 3월 9일 4시 반에서 10일 10시 오전 10시 이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추정 시간을 좁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집중해서 조사를 하니까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보니까 외부인 전혀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담으로도 안 넘었잖아요. 감식할 때. 네.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는 건 집주인 부부, 중국인 부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패턴이 부부들이 같이 나갔다가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뭐 먼저 나갈 때도 있고 남편이 일찍 들어올 때도 있는 거예요. 중국인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뭐 가족도 뭐 의심스러워 하는데 예? 가족도 우리는 피의자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하는데 하물며 같은 지붕 안에 있다고 그 제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편들을 의심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네네. 남편들에서 일단 조사를 해놔야 찜찜한 게 없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 남편하고 그다음에 중국인 남편을 불러다 조사를 해요. 네. 근데 이 집주인 남편이 너무 순해요. 순하다 보니까 그 이제 58세 우 씨인데 경찰서에 데려고 조사하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요? 순간적으로 의심도 했는데 원래 선천적으로 사람이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벌 떨은 건데 이 부부는 청과물 가게를 운영해요. 네. 부부하고 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같이 일할 때도 있지만 이 한 명만 있어도 괜찮을 때 그럴 때 이제 와이프가 먼저 들어가든가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언제부터 새를 살았는지 물어보니까 1994년부터 살았대요. 와, 꽤 오래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20년 넘게 같이 살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친어머니처럼
공경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예, 예. 그 20년 넘게 살면서 전셋값을 단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대요. 아, 예. 그 정도로 그 할머니를 좋아해 갖고 그냥 계속 사시게 했다는 거예요. 거의 가족처럼 사셨겠네요. 예, 예, 예. 네, 집주인하고는. 네.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리바이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명확해요. 알리바이도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도 확인을 해봤는데 특이 단서 발견치 못했고요. 그래서 우 씨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갖고 구강 채취를 합니다. 네. DNA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중국 남편은 진술 녹화실에서 통역사를 동석하게 한 다음에 조사를 시작했어요. 네.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있었대요. 네. 예. 근데 47살의 이 기 씨는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러 다녀요. 그리고 와이프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해요. 근데 남편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가고 정확히 6시면 퇴근을 해요. 네. 알리바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CCTV를 보면은 이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에 대해서 시간대를 비교를 해보니까 얼추 비슷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특이 단서 발견하지 못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사람도 중국인 남편도 구강 채취를 하는 거죠. 네.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유전자를 현장에서 정액 채취한 그 DNA하고 비교 그 이제 동일성 여부를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형사들은요 피해자분에 대한 그 계좌 일반 전화에 대해서 통신소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네. 혹시라도 계좌에서 뭐 빠져나간 게 있나 네, 네. 그 의심한 거래 부분도 확인하려고. 그리고 새마을 회관 옆에 이 CCTV 외에 다른 게 또 있나 그 CCTV 수사를 더 광범위하게 해봐라. 네. 또 이제 위에서 지시했고요. 관내 성폭력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그 영동에도 3명이 있었대요. 아,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법무부 상대로 확인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새마을회관 앞에 있는 CCTV에 예. 그 집으로 드나든 사람은 지금 현재 예. 그 가족들 거기 같이 사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그중에 각도가 그렇죠. 별로 안 좋으니까 아, 예. 만약에 안 찍히는 각도로 이제 사각 지역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데도 거죠. 한번 확인해 봐라. 그렇게 된 거죠. 네네. 예. 지금 2명의 남자가 용의선상에 올랐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고 확실하고요. 현재까지는 예. 네네. 집주인과 중국인 남편 네네네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자, 국가수 감정 의뢰가 나왔어요. 집주인하고 중국인 그 남편들은 DNA가 일치하지 않다고 아. 불일치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강력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 기록에도 한 명이라도 나올 줄 아는데 DNA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형사들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나오지 않은 거죠. 네. 자, CCTV를요 폭넓게 한번 보자 한 거예요. CCTV를.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다가구 주택 2개 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주차장을 비추는 CCTV가 있어요. 근데 대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이게 저 건너편까지 보일까?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대로 건너편까지 바로 옆에 있는 새마을 그 회관도 안 비추는데 네네. 보일까 해서 대로 그 기대감 없이 봤어요. 네. 근데 의외로 보니까 그 범위가 그 집 옆에 집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어. 예. 대로변 건너편가. 네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요양보호사가 나간 4시 30분 이후부터 보게 된 거예요. 그 보니까 네. 3월 9일 4시 30분 이후 그 보니까 이 5명을 제외 5명. 5명 있죠. 네네. 그러니까 할머니 포함해서 중국 부부 포함하면 5명이잖아요. 그 이제 집 집안에. 전체에 살고 있는데. 예. 5명을 제외한 새로운 외부인이 한 명이 딱 확인이 된 거예요. 아. 예. 유일하게. 유일하게. 어. 그걸 보니까 3월 10일 00시 45분에 그 현장 주택에 들어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그 이후에 2시 30분에 나왔는데 야간이라 먼 거리고 어둡고
그래서 그 얼굴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옷차림, 체계로 봤을 때 분명히 외부인은 맞다는 거죠. 예, 전혀 다른. 형. 예, 예. 그래서 이제 새마을회관 CCTV를 보니 봤어요. 네. 그 시간대 네. 그 들어갔다 나온 그 시간대 00시 45분에서 02시 30분 그 사이에 그걸 보니까 사각 지역에 무릎만 보이는 거예요. 무릎이 지나가는 밑으로만, 게. 예, 무릎 밑으로만 싹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각 지역을 염두에 두고 걔는 그걸 피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냥 봤을 때는 모르는 건데 그 시간대에 유심히 다시 돌려보니까 그게 보였다면은 뭐예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동 동선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CCTV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그 시간대 중점으로 용의자가 이제 도주로를 하나씩 확인해 보니까 대문에서 걸어 나와요. 네. 대문에서 이제 좌측으로 걸어 나오다가 맞은편 도로로 가로질러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네. 뛰어간 도주로 쪽으로 추적을 하니까 약 900m를 뛰어간 거예요. 네네네. 900m를 뛰어가는 걸 따라서 이제 CCTV를 확인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동네 그 손약국이라는 데에서 끊겨요. 그 이후로는 CCTV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거기서 놓친 거예요. 연결된 게 없구나 이제. 예, 확인이 예, 안 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형사들은 그 도주로 예상 지역 그 주변에 그 차량 블랙박스 거기를 이제 수사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태까지 찍힌 CCTV 중에 가장 잘 나온 영상을 가지고 이제 탐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용의자는요. 우리는 이제 나이 많은 일용직으로 봤잖아요. 네네. 일용직이나 술주정뱅이나 이런 걸로 봤는데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젊은 남자인 거예요. 예. 이거 봤을 때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젊은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 예. 그래서 CCTV를 보니까 이게 할머니를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분명히 이거는 면책범이다. 왜 그러냐면은 대문을 들어갈 때 고장난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스스럼 없이 잘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올 때도 스스럼 없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난 대문이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스스럼 없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면식범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장난 문을 기술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 말고는 없는데 그거를 잘 알고 있다는 놈 아니에요. 그렇죠. 예. 3월 16일 날 대문을 잘 알고 들어가면 주임집 부부 중에 아내가 거기도 동네 토박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물어보는 것보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한테 이제 그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혹시 이 사람 알아요? 그러면서 잘 나온 영상, CCTV 영상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한참 봐요. 이렇게 네. 핸드폰. 이 사람 아는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중국인 부부가 살던 집에 네. 2년 전에 거기서 8년 동안 살던 40, 50대의 부부하고 네. 그 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 중에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그럼 같이 살던 사람 중에 한 명이네요. 그렇죠. 8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2년 전에 이사 가고 그렇죠. 지금 중국인 부부가 왔는데 그 이사 간 그 집의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22살의 김새벽. 확인해 보니까. 야, 20대 30대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맞고 예. 외관도 지금 그렇죠. 지목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얘 혹시 전세계약서라도 있냐? 빨리 찾으려고. 그랬더니 전세계약서는 없고 잠깐만요.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정확한 게 살고 있는 집을 알려준 거예요. 형사들한테. 네네. 이사간 집을. 예. 그 집이 범행 현장에서 불과 6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600m 안 떨어져 있는 네네. 단독 주택인 거예요. 네.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할까? 그럼 체포영장이 보면은 얘에 대한 충분한 용의선상 CCTV 한 거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체포영장 서류 만들어서 가면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가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집주인 그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소문이 나요, 안 나요?
나겠죠. 나죠. 예. 나면 이게 소문을 들으면 얘가 잠적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거는 아니다. 그냥 긴급 체포를 하자. 체포영장 받지 말고 긴급 체포를 하기로 합니다. 아, 선택을 잘하셨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말로는 인터벌이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두면은 이거 안 된다. 근데 야 인터벌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해 이러거든요. 네네. 그런 식이에요. 빨리 이제 잡는 게 우선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찾아갔어요. 3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출입문하고 창문 도주할 걸 예상하고 출입문에 배치하고 양쪽 창문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권고조가 안에 들어갑니다. 네. 대문 안에 들어가서. 네. 그래서 싹 들어보니까 TV 소리가 나는 거예요. TV 소리가 나서 똑똑똑 두들겼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문을 싹 열면서 새벽아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한 놈이 입을 확 뒤집었어요. 아, 야, 저 새끼 맞다. 느낌이 네네. 싹 오는 거예요. 아, 저 새끼 맞네. 그리고 입을 뒤쳐보니까 CCTV 영상과 똑같은 김재욱의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그때 딱 잡았을 때 물론 긴급 체포를 해도 돼요. 긴급 체포를 해서 끌고 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 올리면 되는데 네. 나이 어리잖아요. 네네. 어리고 일단 들어간 거 외에는 뭐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이제 어린애니까 달래요. 현장에서. 예, 예. 현장에서 달래는 거예요. 그럼 강하게 추궁 안 하고 다정하게 너 3월 10일 날 할머니 집에 간 적이 있어 없어? 그렇게 물어봐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간 적 없다고. 그래서 야 형사들이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얘가 네 아니요 아니면 고개를 끄덕거리든가 아니면은 대답 가로질러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고개는 끄덕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대답은 안 하고. 대답하면 네 아, 아니요 이렇게 그냥 딱 그거만 하는 대답해봐.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고 맞아? 맞다는 게 뭐야? 그러면 네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애가 아이 들떨어졌나 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사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형사가 그래요. 네가 그 할머니 집에 2년 전에 8년 동안 살았던 거, 너 중학교 때 그 할머니 보기 시작한 거 아니야? 응? 8년 전이면 중학교 때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거 얼마나 이뻐라 했겠어요 할머니가. 그럼요. 네. 근데 너 중학교 때 할머니잖아. 그리고 너 들어간 거 있잖아. 봐봐. CCTV. 너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침착하게 너 왜 그런 거야? 그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말 못하다가 모든 게 이제 들통난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더니만 이제 범행 사실을 인정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긴급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제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범행사 인정해서 긴급 체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CCTV를 보고 옷과 신발을 압수를 했어요. 압수를 해서 왔는데 그 후드 점퍼에서 눈에 띄는 혈흔이 발견되는 거예요. 압수한 옷에서 후드 점퍼에서. 네네네. 그리고 조사 과정에도 니트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입었던 옷인데 거기도 혈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끼고 그 다 압수를 해갖고 네. 그 국가서에다가 구강 채취해갖고 국가서에다가 감정 의뢰한 거예요. 감정 의뢰하니까 압수한 옷에서의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과 동일하다고 나온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걔 구강 채취한 거에서는 정액이 동일하다고 나온 거예요. 아, 그놈이 맞네요. 맞는 네. 거예요. 예. 증거물을 은폐하거나 이럴 생각도 못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대로 입고 있고. 예, 예, 예. 이게 그렇게 될 거면은 S가 들어가서 할 거면은 계획범죄인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애가 이런 걸 다 그래도 피 묻혀 있는 상태로 나 같으면 세탁이라도 하든가 그쵸. 그랬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게 뭐 현장에서 정이 나왔다는 그
떨어졌다는 그 자체만 봐도 애가 뭐 다 흘리고 간 거예요. 약간 좀 들떨어진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애가. 네. 근데 진술을 어려운 게요. 3차례 진술을 하는데 단답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니요만 대답하는 거예요. 너 그 할머니 집 언제부터 가려고 그랬어? 그날 바로 가려고 했어? 그러면 전날부터 생각했어? 문은 네가 고장난 문 알고 있었지? 할머니 불금소 갔어? 그럼 조용히 들어갔어? 이게 대화가 이게 진술이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돌아버리는 거지 완전히. 네. 그래서 야 그럼 내가 물어볼 테니까 펜하고 종이를 주면서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네가 써. 할머니 언제부터 알았지? 그러면서 막 써야 되잖아요. 네. 쓴 거 보니까 네 아니요 묻는 말에만 그렇게 쓰는 게 그것도 단답인 거예요. 네네. 써도 와. 단답. 예, 돌아버리는 거죠. 네. 형사들은. 그래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 부모가 이제 면회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한테는 이런 모든 사실을 알렸죠. 그건 부모도 이제 그 체념을 해요. 왜? 그 모든 증거가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아들이 뭐 뒤집어 썼다 이런 저기 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면회를 하니까 부모 앞에서는 자기는 아니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는 예. 그리고 부모가 나가면 또 인정을 해요. 와씨, 아이 개가 아우 뭐 짜증 나죠. 네네. 그 단답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 말이 그래요. 중학교 때 중퇴를 했대요. 학교를 예. 중학교 때 중퇴를 하자마자 4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는 딱 똑똑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좀 기피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를. 대인 기피가 생겼구나. 예.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컴퓨터 있잖아요. 네. 포르노 보는 거예요. 완전 히 집중을. 포르노.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컴퓨터를 아예 버려버렸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버리니까 PC방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음란물을. 예. 음란물 완전 PC방에서 완전 집중되게 보는 거예요. 네. 모든 그 한 달 주는 용돈을 거기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 기피도 있고 그러면은 부모가 좀 이게 병원에도 이제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생활 형편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병원 치료를 못 한 거죠. 네네. 병원 치료를 못 하고 전적으로 이제 부모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네. 엄마가. 네. 그러면서 그때 같이 살았을 때 할머니가 애들 엄청 이뻐했다는 거예요. 아, 엄청 이뻐했겠죠. 예. 왜? 자식도 66세 그때 그 53살이라고 그랬어요. 43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큰 자식들 조그만 애들 보니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 이뻐했던 그 할머니를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그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 핸드폰을요. 네.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봤어요. 네네.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포렌식을 했는데 총 5회에 걸쳐서 초기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속된 그 삭제로 인해 갖고 문자나 카톡에 대해서는 복원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대요. 네. 그래서 통화 기록하고 네. 그 사진 파일, 네. 동영상만 확인이 되는데 통화 기록은 부모 말고는 통화한 게 없어요. 근데 사진은 813개가 있는데 이게 다 자기 성기 아니면 자기 학문을 사진 찍은 거예요. 자기 본인을. 본인 거. 야. 그다음에 16개의 동영상은 자기를 찍은 거예요. 아. 그 얘가 완전히 뭔가 성에 네네네. 꽂혀 있는 네네네. 상태예요. 네네. 심지어는 얘가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건 전말에 대해서 이제 애 조사를 이제 겨우 마쳤어요. 마쳐서 확인해 보니까 8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 고장난문이나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생활 패턴도 잘하는 거고 얘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없고 그렇다고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유일하게 뭐 대화조차도 없고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학교생활도 안 해본 거예요. 이게 그 저 학교에서 매 맞으면서도 생활해보고 친한 애들도 사귀어보고 이게 조그만 사회생활이거든요. 학교가 그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생활이 없다 보니까 얘가 뭐 쉽게 말해서 부모가 치료가 안 될 거면 차라리 공장이라도 보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거기서 혼나면서도 공장에서 일을 좀 시키면서 이 사회생활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마음 약하게 심하게 못했나 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르노 쪽으로 잘못된 성으로 뭐 완전히 집착을 한 거예요. 모든 아침에 눈 떠서도 저녁 잠잘 때까지. 예. 다른 사람하고는 일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여자친구를 만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 속에 포르노를 보면서 내가 제압을 하고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을 막 고르는 거예요. 얘는. 상상을 했구나. 예, 예. 상상을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또 그 자기가 관리 통제를 할 수 있는 성적 대상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8년 동안 살면서 봤던 그 할머니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으로 삼아서 이게 이제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항상 대상으로 삼고 모든 그 포르노를 볼 때나 자기가 저 자위할 때나 이걸 항상 그 할머니를 머리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미친놈이라고. 처음에 제목이. 네. 예? 어떤 그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새끼는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할머니를 강간하고 할머니 집에 있는 금품을 절취를 하면 내가 한동안 PC방에 돈 걱정 안 하고 PC방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완전 넉과진 새끼죠. 진짜. 그래서 범행 그 전날 3월 9일 날 PC방에서 3시간 가까이 머물면서 그 포르노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딱 나온 게 이제 그 3월 10일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넘어가서 보니까 오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3월 10일 00시 45분에 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웠지만은 뭐 내가 8년 동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대문도 알아서 열고 들어가고 할머니 집이 좌측이고 출입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네네. 들어가서 침대에서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침대에 주무시고 계시는 할머니 밑에 바지를 다 벗긴 거예요. 저기랑 음란행위를 하는 거죠. 벗기고 네. 만지면서 음란행위를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깼어요. 깨니까 할머니가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할머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불을 덮었어요. 네. 얼굴에다가. 네. 덮었는데 할머니가 계속 소리를 지니까 이 소리가 바깥에 새어 나오는 거야. 그래도. 네. 그러니까 목을 졸랐어요. 목을 졸르니까 할머니가 그때 실신을 해요. 네. 실신을 한 할머니를 침대 거기 밑에 바닥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또 이제 음란행위를 한 거예요. 올라가서 음란행위를 하는데 다시 또 할머니가 깬 거야. 네. 깨니까 그때부터 패기 시작한 거예요. 막 주먹으로 막 팼어요. 네. 패고 결국 목을 졸랐어요. 반항이 없어지니까 네. 묻어있는 피를 대충 닦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닦는 적 뭐 묻히는 적 이런 게 나온 게 그거예요. 네네네. 그걸 다 닦았어요. 닦아놓고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할머니께서 강간도 시도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정을 한 후에는 이 새끼 집안에 그 금품을 챙기려고 3단 서랍장인 거 조심하게 열어본 거예요. 근데 금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끗이 닦아놓고 모든 거 다 닦아놓고 이 새끼 딱 하고 나오는데 집 거리가 600m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사선으로 걸어나가고 엉뚱한 데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막 돌아요. 3km를 돌아서 자기 집을 간 거야. 추적을 피하려고. 네네. 일부러. 네. 이게 그 강간 살인이라는 게
그 피해자의 고령인 걸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 형사들도 나이가 좀 있는 40, 50대 그 술 먹은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20대잖아요. 네. 그때 이 수사를 다 마친 형사들은 느낌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지 말자. 수사의 방향에 있어서. 예, 방향에 있어서는 그냥 밝혀지는 대로만 보자. 네. 왜 선입견을 갖고 CCTV마저 없으면 40, 50대로 생각하고 보는 수사 방향이 그쪽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CCTV가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야 선입견을 갖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좀 간단한데도 주는 게 뭐냐면 학교 생활이나 그런 걸 안 해서 안 하면은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얘는 그 청소년 수련은 거기에도 보냈지만은 거기서 PC를 보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길 가다가도 자기 성기를 꺼내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있었대요. 야, 그거는 좀 치료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죠? 그거가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치료를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큰 화근이 된 건데 이게 그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치료를 놓친 거죠. 사실 이거는 뭐 생활이 어려도 해야 돼요. 아들을 아낀다면 생활이 어려도 해야 되고 진짜 관심 있게 해야 되고 아예 차라리 공장에 취직을 시켜서 일을 시키게 한든가. 다른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그런 쪽 미친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런 행동을 보고도 이게 방치했던 부모의 탓도 있지만 그쪽으로 흘렀던 그놈도 정신 못 차린 그 미친놈이죠. 그놈도.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SK 왜 그렇게 변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하면서 느낀 게 작은 학교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이런 단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내가 고쳐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한쪽으로 잘못되게 성으로 그래서 80 먹은 할머니를 그렇게 진짜 잔인하게 폭행을 했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성의식, 사회의식, 사회의식에서 예. 비롯된 거죠. 그렇죠. 그 뭔가 이 음란물에서 나오는 세상 속의 예. 생활을 머릿속에 넣고 산 거니까 예. 잘못된 사회의식이 성의서까지 가게 된 뭐 그런 그렇죠.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상당히 안타깝네요. 부모도 아마 후회를 했을 거예요. 아주 치료를 받게 할 걸.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부모는. 그 알아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알아볼 시간이 차라리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분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래도 알아보고 했어야 돼요. 이렇게 크나큰 이 범죄에 자기 아들이 범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료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 아무튼 그 영동경찰서의 그 형사 9명이서 주력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갑자기 날벼락에 돌아가신 할머니한테도 정말 진심 어린 명복을 빕니다. 네. 얘는요 징역 25년 받았어요. 25년. 예. 25년 형이 뭐 적다 많다를 논하기 전에 이 사회적 관심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관심, 부모의 그 관심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필요하죠. 들어요. 예. 이제 47 되면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근데 47 되기 전에 거기에서 그나마 정상적인 집단은 아니에요. 교도소라는 데가. 그렇지만 그나마 거기에서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 사람 섞인 자리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네. 지들도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거기서도 막 거기 그쪽으로 치우쳐 가면 거기서 매맞죠. 이 새끼가 어디서 이럴 거야 막. 그러니까 그런 데서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더 큰 범죄를 배워서 나오면은 네.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우스고객 되는 거예요. 우리 형사들한테. 그렇게 우스고객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한테 이 우스고객은 절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아 이거 참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네. 뭐 이제 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라지거리 한 거면 욕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예. 부모님이 예. 몰랐던 게 아니라 이게 뭐 음지로 숨어 있으니까 성 얘기라는 게 보통 음지에 있어서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모를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알았잖아요. 알고 있는 있고 거죠. 이 친구가 예. PC 지금 음란물에 빠져 있고 예. 뭔가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컴퓨터도 않다는 버린 거예요. 거. 이사 가면서도. 그랬더니만 PC방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를 버릴 게 아니라 예. 뭔가 좀 사회적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분명히 그렇죠. 있었을 텐데 예, 예.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저도 그게 아쉬워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할머님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사건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래방 도우미를 나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예. 얘기를 해서 내가 노래방 나 도우미를 노래방 나가겠다. 도우미를 나가 있다. 둘이 무척 싸웠대요. 네. 아내가 일을 한다고 나가는데 3일째 들어오지 않는다. 가출인 신고를 하는데 너무나 차분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댓글을 좀 봤는데요. 예. 뵈러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댓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찾아오신 분 계신가요? 찾아오신 분 계세요. 있어요? 예. 진짜로? 예. 찾아오셨는데 드링크에다가 드링크 병마다 길영사라고 써있갖고 다 붙여있는 그 드링크 2박스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샷 찍어드리고 했는데 다행히 그때가 토요일이었나 그 좀 한가할 때였어요. 근데 만약에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저한테는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시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맙긴 한데 그리고 드링크제니까 힘내시라고. 예. 그래서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다 먹고 그 우리 가족들도 줬는데 네. 그 중에 한 병은 안 따고 내가 갖고 있어요. 예. 어이 그다 먹어버리면은 아깝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병은 안 따고 내가 보관하고 있어요. 네. 형사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좀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예. 따뜻한 마음도 예. 형사님들 노고도 알리고 있고 그래서 많이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담도 돼요, 사실. 야, 나 이러다가 좀 조금만 좀 못하면 또 그냥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요. 저희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목이 뭐가 잠겨가지고 계속. 예. 목소리 좋다고 그러던데요, 사람들이. 저요? 예, 예. 아닙니다. 댓글 보니까 목소리 좋다고 성우하셔도 된다고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생겼을 거라고. 나만 보기 참 아까운데 참. 가끔 이렇게 돌려서 얼굴 제가 나오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스토리에 집중을 방해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컨셉이. 예. 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들려주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실까요? 돈 앞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라. 돈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 예.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 모든 게 그 돈하고 연관돼 갖고 사람을 만난다든가 하면 안 좋은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처음 만나는 사람, 네. 처음 만난 사람을 돈 때문에 만난다? 위험한 짓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야, 이게 돈이라는 건 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렇죠. 항상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인간들이. 예. 그래서 맞아요. 상당히 궁금한 사건이네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때는요. 네. 2016년 3월 1일 55세인 박진원 씨가 112 신고를 합니다. 네. 자, 아내가 일을 한다고 나가는데 3일째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출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2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남편 말은 그래요. 하루 이틀 외박하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연락하지 않고 3일이 지날 때까지 연락 없이 안 들어온 게 없었다. 네.
그럼 이제 가출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인천 계양경찰서 여청수사 4팀에서 이걸 사건을 맡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청수사 그 형사들이 사건을 접수하고 일단 가출인 네. 45살 조영숙 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번 해봐요. 네. 근데 전원이 꺼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통신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검단 진구에서 꺼졌다. 꺼졌다. 네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예. 자, 조영숙 씨는요 조선족이에요. 아. 예, 조선족인데 10년 전에 한국인인 박진원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예예. 예, 박진원 씨는 전기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조영숙 씨는 모텔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벌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좋았던 거예요. 그래요. 모텔 운영까지 하고 예.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모텔을 운영하는 게 힘들었는지 네.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텔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 모텔 팔은 돈으로 주식을 한 거예요. 네. 주식 조금씩 했대요. 조영숙 씨가. 예, 네. 조영숙 씨가 모텔 팔은 돈으로. 네. 그리고 둘 사이에는 2명이 자녀가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인가 남편한테 노래방 도우미를 나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예. 얘기를 해서 내가 노래방 나 도우미를 노래방 나가겠다. 도우미를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형사들도 말이에요. 이 번쩍 그쵸. 치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관계 좋아요? 물어봤죠. 부부관계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도우미가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물어봤는데 위험하죠. 예.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도우미를 간다니까. 아니 그러면 도우미 가는 이유가 뭐냐 네. 물어봤더니 아내가 주식을 해갖고 돈을 엄청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우미를 가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야. 그래서 그때 안 된다고 하면서 둘이 무척 싸웠대요. 네. 싸우긴 했어도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지낸대요. 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내연남 같은 건 없는 눈치였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 속도 좋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싸웠지만 결국은 조영숙 씨는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계신 거고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했고. 예. 네. 친언니도 네. 인천에서 노래방을 해요. 그래서 친언니를 상대로 물어봤어요. 인천 서구 검단지구에서 도우미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대요. 네. 그 언니하고는 관련이 없나 봐요. 네네네. 예. 그래서 소재 추적을 해봤어요. 그 평소에 외박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도우미로 일하는 곳이 뭐 인천 검단이고, 네. 전원 꺼진데도 인천 검단이고, 네네. 그렇다면 내연남하고 네. 단순 가출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그렇지만 최소한도 이 가출인에 대한 소재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네네. 생각에 형사들이 소재를 확인하러 갑니다. 예. 자, 소재를 확인하러 여청수사 형사들하고요, 남편하고 언니하고 네. 인천 검단 쪽에 노래방을 상대로 막 찾아다녀요. 네. 그리고 관할 지구대인 서곳 지구대에다 공조 요청을 해서 수색도 하고요. 인천의 항구 여러 곳을 상대로 혹시 밀항한 게 있는지, 아 중국으로 뭐 예, 가거나.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왜 돈을 많이 잃었다면 뭐 어디 뭐 사채를 쓰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밀항한 게 아닌지도 확인해보고, 반대로 우리 경찰의 다른 범죄 사실로 검거된 게 있는지 네. 전산망으로도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 가출한 조영숙 씨에 대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 주변 인물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해요. 그러면 나온 게 없으니까. 네네. 근데 주변 인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보면 남편이에요. 우리도 볼 때도 남편이고. 왜? 가출인 신고를 하는데 너무나 차분한 거예요. 탐문 중에도 남편하고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검단. 네. 탐문하는데 성매매까지도 확인한 거예요. 실종된 조영숙 씨가 도우미하면서 성매매까지 했다는 사실도 밝혀내긴 했어요. 그러면 이걸 남편이 몰랐겠냐 이거죠. 그럼 그런 이유로 네. 싸우다가 어떻게 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그럴 수 제가 있죠. 늘상 얘기하지만 다 의심스러운 건데요. 뭐 우리는. 그래서 그 남편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이제 2차 대상으로 잡아서 남편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남편의 알리바이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네. 너무 명확하고 네. 그 혐의점이 발견할 수가 없어서 자녀들을 상대로도 물어봤어요. 네. 네. 엄마하고 아빠의 그 사이에 대해서. 네. 근데 별다른 특이 단서를 발견치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특이 단서는 발견치 못했지만 그래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그에 대한 수사를 열어두고 남편을 주시하면서 수사 진행을 합니다. 네. 정수사는 CCTV를 확인을 해요. 주거지 주변부터 이제 일단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주거지에는 없고 주거지 좀 떨어진 데서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 방범용 CCTV로 보니까 16년 2월 27일 날 저녁 6시에 조영석 씨가 출근하는 복장은 그 도미 그 왜 출근하는 복장 있잖아요. 네네네. 출근하는 복장을 하고 본인의 모닝 차량을 끌고 나가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모닝 차량이 이동 방향을 따라서 추적을 했는데 CCTV가 끊기는 장소가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닝 차량이 추적을 못했어요. 더 이상. 네. 예, 차량 수색을 했어요. 네. 모닝 차량만 찾아내면 중요한 어떤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주변을 찾다 보면은 소재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닝 차량 찾는 데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한 데가 인천 검단 네. 일대잖아요. 네. 네. 그 일대를 수색을 했어요. 수색했는데 차량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형사들은 추적할 단서도 없어. 그러면 다시 한번 추적하자. 조사하자. 답이 나오는 데는 노래방 업주들이다. 이 사람들한테 답을 찾자라고 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단 일대의 노래방을 상대로 조영숙 씨의 사진을 각자 들고 탐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탐문을 하는데 다 일종이 아니잖아요. 일종이 아니면 조영숙 씨 아뢰야 그러면 도우미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렇죠. 불법 영입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형사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협조가 순순히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다고 네, 판단이잖아요. 그럴 수도 지금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조영숙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게 이제 어느덧 일주일이 된 거예요. 일주일이 되다 보니까 납치나 감금 당한 거 아니야? 그런 범죄에 연관성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숙 씨의 통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출금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남편 말대로 모텔을 팔은 7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싹싹싹싹 빠져서 이제 1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1억밖에 안 남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네. 그 1억밖에 안 남은 걸 보니까 그 형사들은 그런 거죠. 야 이거 돈이 1억밖에 안 남고 그냥 처지를 비관하고 뭐 극단적인 뭐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됐든 어떻게든 일단 소재는 찾아야 되고 모닝 그렇죠. 차량만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어떤 7억 중에 6억은 지금 사라진 상태고 어디 있었는지는 그렇죠. 모르지만 예. 그래서 여청수사 형사들이 통화 내역을 분석해 봤어요. 전원이 꺼지기 전에 통화 내역이 최근 전화 통화한 거에서 총 4개 번호를 추렸어요. 네. 근데 4개 번호에 추린 그 관련자들을 다 소환을 했어요. 참고인 출석을. 그래서 했는데 이 4명 다 뭐 직업도 다양해요. 그래서 우선 3명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데 노래방에서 가출인 조영석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원래 노래방 가서 놀면서 도우미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형사가 아니 도우미 불러주면 업주가 불러주면 아는데 당신 어떻게 그 조영석 씨의 핸드폰을 알게 됐냐. 같이 놀면서 돈을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전화번호만 교환을 했대요. 그래갖고 나와서 전화해서 어디냐 나 어디다 그래서 만나서 모텔 가서 성관계하고 돈 20만 원 받고 그런 식으로 했고 한두 차례 만난 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3명에 대해 알리바이를 확인을 했는데 알리바이에서 특이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3월 1일 사이에. 아, 네네. 예. 근데 여기서 좀 늦게 온 놈이 있어요. 늦게 온 놈이 뭐냐면 27일 날 새벽 4시경에 전화했던 놈이거든요. 4시경에 전화했던 놈인데 47살의 김태석이라는 사람인데 네. 얘는 이제 그
출석을 할 좀 늦는다고 그랬어요. 일 때문에. 네. 후드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왔는데 성매매조차 한 사실이 없다. 나는 네. 그런 사실도 없고 그럼 그때 왜 전화를 하게 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는 택배 기사예요. 택배 기사래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물을 전달하려고 전화를 했을 뿐이지 자기는 그 성매매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송장 있냐? 오래돼서 그 조영숙 씨 송장은 없다. 운송장은 다른 운송장을 택배 운송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택배 기사다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연짝 당신은 전화를 3번이나 했냐?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눌려서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분 동안 통화된 게 있거든요. 야, 이 새끼 봐라.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약간 수상해서 네, 네. 알리바이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27일 날 자기 그 택배 기사들끼리 1차로 술을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갔대요. 그리고 헤어지고 자기는 집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그래서 걔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요. 네. 더 수사를 해야 되는데. 노래방을 가긴 갔네요. 예, 어떤 예. 노래방인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네. 거기서 저 조영수 씨 만났냐? 아니 도움이 내가 뭐 어떻게 하냐? 기억도 안 나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모른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격자도 확인이 되긴 해요. 왜냐면 27일 마지막으로 본 게 같은 도우미 하는 사람인데 같이 양꼬치 먹고 헤어지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까지도 확인이 되는데 실종자 조영숙 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차도 찾아야 했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위에 보고를 하고 인천 검단 총 52개의 노래방 업주하고 보도 관계자들을 싹 집합을 시켜서 조사합니다. 네. 한꺼번에 다 모여놓은 거예요. 아, 한꺼번에 다 모여놓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죠. 이쪽에서 뭐 저쪽에서 그렇죠. 아 조용히 좀 하라고. 아니 여기 얘기가 아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여기서 거기 노래방 협회장이 아 조용히 하시고 자 그러면서 많이 도움을 준 거예요. 협회장이. 아, 그래서 저희들한테 뭐를 요구한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네. 그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아, 우리는 당신들이 뭐 하든 뭐든 관심이 없다. 네네. 우리는 오로지 조영수 씨만 찾으면 되니까 협조를 부탁한다. 네. 그럼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수 씨를 최근에 봤다든가 아니면 그 조영수 씨가 끌고 다니는 모닝차를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조영수 씨를 마지막에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중에. 예. 네. 근데 그거 언제입니까? 글쎄 날짜를 기억을 못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난 모닝차 봤어요. 어디서 있어요? 그 위치를 잘 모르겠대. 보긴 봤는데 위치를 모르겠다. 이거 먼지 쌓이는 걸 봤대. 먼지가 쌓여 있는 걸. 예. 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위치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어. 환장하죠. 본 사람도 있고 모닝차 본 것도 있는데 언제 봤는지 위치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들한테 조영숙 씨 그 실종자에 대한 조영숙 씨에 대해서 사진하고 그다음에 모닝차의 색상 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우리 저 여청 수사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만약에 발견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줘라. 네. 3월 19일이 됐어요. 3월 19일이 뭐예요? 며칠이 지난 거예요? 좀 1일이었으니까 신고가 18일째. 18일째죠. 네. 18일째 새벽 3시에 노래방 협회장한테 전화 왔어요. 그 옛날에 제가 그 노래방 업주들 상태로 갈취한 사람을 내가 수사해서 구속시킨 적이 있거든요. 올해에. 네. 근데 거의 노래방 업주들이 거의 이때예요. 움직이는 때가 새벽 1, 2시, 3시 이때이기 때문에 조사도 이때 받아요. 저도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분들은 한창 때이기 때문에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시간 관계없이 무조건 전화를 해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노래방 협회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모닝차를 찾았다고. 어. 아 그래요? 그런데 모닝차를 찾은 사람이 노래방 관계자가 아니라 모텔 관리인이
우연찮게 그 모닝차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모텔 인근에 모닝차가 세워져 있다는 거를 협회장한테 알린 거예요. 그래서 협회장은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한 거죠. 요청 수사팀에. 네네. 그래서 모닝차의 장소는요. 인천 성수 완정로 모텔 인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도로변에 그냥 주차가 돼 예, 있어요. 예. 보네. 근데 현장에 갔는데 모닝차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어요. 오래 이제 운행이 안. 그리고 이제 현장 가서 차량 안에 이렇게 보니까 먹다 남은 소주병 2개가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예. 야 이거 비관하고 한 거 아니야? 왜? 그 옆에 또 야산이 있거든요. 아. 저 야산을 수색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주변에 방범 CCTV를 봐라. 그래서 방범 CCTV를 관제센터에 가서 봤어요. 네. 근데 거기가 회전형이에요. 이 회전형이면요. 어디는 5단계, 어디는 6단계, 360도 돌아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짧게는 5초, 길게는 10초를 비추다가 다시 이쪽으로 또 비추는 거예요. 아, 한 군데가 아니라 도는 예. 형태구나. 그럴 때 이쪽에서 5, 6초 지나면 또 이쪽, 또 이쪽. 그래서 다시 먼 위치로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돌아갔을 때 보이는 데가 위치라면은 이게 돌고 돌아서 딱 보는데 요게 그 사이에 없어지면 돌고 했을 때 없어지면은 못 찾는 거예요. 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예. 그거를 그 도는 그 회전형을 분석하는데 다행히 그 모닝차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주차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가로지르는 역방향 그 위치가 Q 모텔 주차장 사용하는 거기에서 나온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모텔에서. 예, 그 모텔로 찾아갑니다. 그 모텔에 찾아가고 모닝 차량을 타고 온 저 여성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모텔 관계자가 아우 기억하죠. 기억해요? 그랬더니 아우 전 기억한다는 거야. 이 모텔 관계자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수상해서 자기네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객실에 투수가 들어오면서 계산을 하고 그 여성하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몇 시간 이후에 여성을 들쳐업고 들쳐업고 나오더래요. 평상시에 술을 그 객실에서 먹고 나올 때 그런 일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놀라지는 않았는데 들쳐업고 나가길래 모닝 차량 카운터에 맡겨놨기 때문에 이거 갖고 와서 그런데 그걸 받지도 않고 바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차키를 안 예, 받고. 차키도 안 받고. 네. 그래서 야 저기 수상하다. 저 위에서 그냥 여성을 가혹행위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 객실에 뭐 다 때려 부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객실에 올라갔대요. 네. 올라갔는데 아무 이상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대요. 네. 내려왔는데 술병이 있던 것도 아니고 모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청소하는 직원이 전기장판 전선이 끊어졌다고 그러더래요. 거기서. 네. 그래서 야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신고를 할까 하다가 차이피를 넘다가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모텔 그 CCTV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형사들은. 그래서 관계자한테 그랬어요. 여기 그 저장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래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돼요. 일주일 넘었네. 훨씬 넘었잖아요. 네네. 일주일 넘었네. 그러니까 모텔 관계자 그 사람이 수상해서요. 그때 영상을 내가 따로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그렇죠. 딱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봤어요. 봤더니 2월 27일 04시 10분에 들어와요. 네. 들어와서 계산하고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2시간 30분 만인 6시 40분에 조영석 씨를 들쳐업고 나가는 게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2시간 반 만에 들쳐업고 나간 거죠. 네. 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카드 결제로 했어요. 그래. 그거 영수증 있어요? 그 사람 하도 수상해서 그 영수증도 복사해놨대. 다 가지고 있었구나. 그 모텔 관계자였으면은 찾기 힘들었죠. 그러겠네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야, 그분은 뭔가 수상하니까 수상이가 다 자료를 일단 가지고 있고 신고를 예. 하려고 했는데 뭐 좀 바빠가지고 못했던 거고. 그렇지. 그뿐이지. 준비를 다 하고 예. 계셨네. 예. 제가 99년도인가 그 다른 프로에서 그 한 분하고 나와서 파주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네. 총기 진짜 총으로.
그때 한 놈 튀는 건 파주 경찰서에서 했고 내가 그때 고향서에 몸담아 있을 때 우리는 저 부산으로 내려갔거든. 걔 위치가 부산으로 떠서 네네. 부산에 모텔이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만 탐문하면 되겠네 하면서 고개를 싹 넘어니까 해당 그 위치에 기준이게 밑으로 바닷가가 쫙 보이는데 한 50개가 있는 거예요, 모텔이. 그걸 탐문하는데 몰라가는데 딱 보니 이 사람 우리 방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모텔 관계자 사장이. 네네. 어떻게 기억해요? 제가 헌병 네. 출신이에요. 해병대 헌병 출신이라 네. 얼굴을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네. 그때 몇 회에 있다고 얘기해요. 딱 해서 잡았어요. 그때도. 그렇게 그 모텔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분이 계세요. 그때 그 사람이 뭐 했으면 우리도 그 못 잡았거든요. 그렇죠. 총기 강도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그렇게 이 모텔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제보나 아니면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해서 우리 형사들이 많이 도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잠은 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모텔 관계자 카드 번호를 확인해 보고 하고 있는데 이 다른 대화는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계산을 하면서 내가 택배 기사인데 요즘 벌이가 현찮아서 지금 그러니까 숙박비 몇천 원 좀 깎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택배 기사라고. 택배 기사라는 얘기에 김태석이 네.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CCTV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네. 택배 기사라고. 그렇죠. CCTV 다시 한번 확인해 봐.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 범행 당시의 옷하고 경찰서에 출석한 겉옷은 다른데 네. 안에 후드티 입은 거하고 모자를 눌러 쓴 게 얼추 김태석이 닮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 새끼네. 네. 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모텔 인근에 들쳐업고 나간 이동 반경 쪽으로 CCTV를 봤어요. 네. 어떤 건 일주일이고 어떤 건 20일이 있거든요. 저장 기간이. 네네. 그래서 보니까 얘가 그 택배 배달 화물 차량 있잖아요. 네. 배달 칸에다가 들쳐업고 온 조영숙 씨를 내동댕이 치듯이 훅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안에다가. 네.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짐칸 다 닫고 가는 게 보인 거예요. 결정적인 CCTV 영상 확보한 거예요. 네네. 요청 수사에서. 네네. 자, 긴급 체포를 할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까? 네. 이제 이게 그 이동 동선을 따라서 확인한 게 새벽 3시에 가서 확인을 해갖고 날이 밝아서 이 CCTV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날이 토요일인 거예요. 19일 날. 그걸 다 확인한 게 토요일이고. 그래서 토요일 날 결정을 해야 돼요. 긴급 체포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될지를. 근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은 그날이 토요일 날 해도 일요일 안 될 거고 월요일 날이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틀에 걸쳐서 하게 되면은 얘가 혹시라도 거기 물론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택배 거기다가 그 사체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면은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차라리 긴급 체포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래서 여청수사 형사들이 긴급 체포하기로 합니다. 네. 그래 주거지에 이제 가서 CCTV를 분석해 보니까 얘는 항상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요.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 쓰고 네. 그리고 늘 같은 위치에 화물 차량을 주차해요. 그게 패턴이 늘 똑같은 거예요. 그 CCTV를 보니까 금요일 날 5층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돼요. 금요일 날, 네. 18일 날 네네. 금요일 5층 자기 집에 들어가기 확인이 돼서 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그 아파트 위치가 뜨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요일 이후에 얘가 지금 토요일인데 안 나오고 있구나 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거지에 있다는 것은 확인이 돼요. 네. 지금 당장 주거지를 밀고 들어갈 거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밀고 들어갈까? 근데 문을 열다가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네. 가족들이 완강히 반항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아내나 자식들 앞에서 그 남편이나 아빠가 수갑 채고 채는 모습 보이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네. 그러다 보니까 얘 나오는 걸 잡자.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안 나오면 월요일 아침에는 6시 출근하니까 네. 6시에 나올 때 얘를 잡는 걸로 하자. 네. 그리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총 수사에 형사들 총 16명이 이제 투입이 돼요. 전부 투입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1층에서 검거를 하기로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도주로에 형사 12명을 조를 짜서 다 현재 배치를 해놨어요. 네네. 그리고 팀장은요 경비실에서 실시간 CC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은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검거조한테 연락을 주기로. 그리고 이제 경비실에 본 거예요. 16년 3월 21일 월요일 6시 나와야 되는 새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목이 타고 다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개새끼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15분 06시 15분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싹 열리더니 걔가 타는 거예요. 야, 탔어. 탔어. 그런 거예요. 태석이 탔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층에서 형사들이 기다렸는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열리자마자 나오는 김태석이를 자꾸 밀어요. 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타는 거예요. 인천경영경찰서 여청수사에 누구누구다 얘기하면서 하요. 그다음에 바로 수갑 채입니다.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라고 한 거예요. 네. 이게 잘 된 게요. 바깥에 나와서 복도에서 하다 보면은 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밀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갑을 채운다는 좁은 공간에서 도주할 수 없고 안전하게 체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 새끼 도둑놈인데 겁나게 잘 뛴대요. 네네. 옛날에 내가 100km 가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뛰는 데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같이 갔는데 네. 잠복을 하는데 거기가 복도형이라 그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거든요. 네네. 걔가 저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직원하고. 네네. 근데 사람 서 있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 하나 타고 얘가 이쪽 다른 사람과 탈 때 같이 타갖고 그 자리에서 딱 타자마자 수갑 질러버렸거든요. 네. 그럼 도주하는 할지도 못하고 안전하게 공부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분들도 이 형사들 잘한 거죠. 그렇죠. 안에 엘리베이터를 밀고 들어가서 네네네. 잡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검거하면서 집하고 뒤져요. 그러니까 얘는 뭘 뒤져요? 그러니까 당신 카드 내놔. 동일한 카드 번호에 카드도 지갑에서 발견해서 압수를 합니다. 네. 예. 그 모텔에서 결제했던 카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검거하면서 하니까 자기는 조영석이 살인하지도 않았고 살해하지도 않았고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왜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형사들이 너 Q모텔에서 결제한 카드와 그리고 Q모텔에서 네가 모텔에서 조영석을 들쳐업고 나간 거 다 확인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새끼 하는 말이 조영석이가 모텔에 들어간 건 맞는데 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또 그냥 금방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야, 너 처음에 모른다고 하는데 아니 뭐 시스템이 나왔는데 알긴 알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 않았던 상태가 왜 그렇게 돼? 그랬더니 객실에서 다퉜대요. 다퉜는데 혼절이 돼갖고 들쳤고 가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도로에다 눕혀놓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야, 요 새끼. 우리가 그 뒤따라가서 그 짐칸에다가 네. 내동댕이 친 걸 봤는데 네.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들니까 알면서도 얘기 안 하죠. 네네. 이 새끼 봐라. 생쿠라를 치네. 거기까지는 또 못 봤을 거라 생각하고 또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보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살인 사건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청 수사팀은 여기까지 수사를 하고 인천 계양경찰서 강력 3팀에 사건이 인계됩니다. 네. 이제 강력 사건으로. 예, 이제 강력 사건이니까 네, 확정이 강력 됐으니까.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태까지 내가 수사한 거 보면은 지금까지 이 수사가 여청 수사는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자, 어느 선에서 저 사건을 대부분 인계를 하냐면은 들쳐업고 나갔을 때 CCTV를 모텔에 CCTV를 봤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강력팀하고 사건이 인계할 수도 있어요. 그 시점에. 네네. 근데 본인들이 잡고 그 다음에 강력팀으로 인계했다는 거는 여청 수사 형사들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예.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강력팀이 인계를 받아서 네. 이 새끼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합니다. 네. 사건을 부인하기 때문에 얘를 우선 조사받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알리바이를 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첫 번째 같이 술을 먹었다는 직장 동료를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같이 1차 술 먹고 2차 노래방 갔고 노래방에 도우미가 누군지 모르고 조영숙 씨 사진 보여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뭐 1차에 술 많이 먹고 2차 또 술 먹으면서 했으니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네. 헤어졌는데 헤어진 시간이 보니까 새벽 4시 10분 큐 모텔 들어가기 전까지만 아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은.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도. 네네. 그러니까 이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 형사들은 뭐를 이제 했냐면은 차량 블랙박스 네. 그리고 하이패스 네. 사용 내역서를 분석을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2월 28일 새벽 6시 30분 네. 경북 상주시 톨게이트를 지나는 게 확인된 거예요. 경북 상주시에. 네네. 그래서 경북 상주시 내역 발견하고 형사들이 경북 상주 톨게이트로 급파를 해요. 가갖고 거기 상주시에서 김태석의 운호 그 화물 차량 네. CCTV 영상을 떠와요.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네네. 강력 3팀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새끼 고향이 경북 상주가 고향이에요. 지금도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였던 거예요. 네네. 강력 형사들은 그거죠. 아, 지리를 잘 알고 상주의 이 산 골짜기에다가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구나. 자기는 살인만은 안 했다고 막 계속 주장을 해요. 무거워서 내려놨다. 야, 너 이 새끼야, 너 짐간에 실었던 거 보여? 그때 저 보여준 거야. 아, 그거 했다가 중간에 내려줬어요. 또 말 바꾸는 거죠. 너 무거워서 내려놨다며. 네. 아, 짐간에 했다가 나중에 집 가기 전에 길에다 내려줬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2월 28일 새벽 6시 30분 경북 상주 왜 갔어? 니네 고향은? 이 새끼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야. 네. 뭐 왜? 몰랐던 걸 아니까. 그렇죠. 자, 얘기해봐. 너 엄마 뵈러 갔어? 내가 같이 우리 가갖고 엄마 만났냐 한번 확인해 볼게. 친구 만났어? 얘기만 해. 우리가 다 가서 물어볼 테니까. 네. 거길 왜 갔어? 이유 대봐.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리 숙여. 그더니 이제 더 이상 이제 핑계 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체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죽였습니다. 이게 강력팀의 그 묘미예요. 네. 뭐 여청 수사에서도 분명히 밝혀낼 수도 있지만 네네. 그 선에서는 강력에서 하는 게 왜 강력은 뭐 살인 이런 거를 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노하우가 다 각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진행되니까 잘 풀린 거죠. 더 이상 진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해놓고 그냥 항상 형사들한테는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네. 히든 카드. 네. 야, 이걸 딱 저 사체 유기한 거 여기야. 네. 하고 딱 믿고 가서 야, 너 경북 상주 왜 갔어? 이렇게 뚝 던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할 말이 그렇죠.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주 농수로에다가 사체를 유기했대요. 네. 그래서 형사들은 김태석을 대동하고요. 네. 경북 상주에 갑니다. 네. 근데 유기한 장소가 어디야? 농수로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네. 거기에서 보니까 그 사체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날씨가 2월달에 춥고 유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부패가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금방 확인이 됐어요. 네. 피해자인 조영수 씨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이 유기된 장소가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농수로를 직접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 동네니까 금방 알고 거기다 한 거예요. 바로. 그렇죠. 예. 예. 얘는요. 김태석이는 전과 8범이에요. 전과 8범에 김태석은 결혼하고 2명의 자녀도 있어요.
택배 기사로 생계를 유지해요. 네. 예. 근데 2016년 2월 27일 날 함께 일을 하던 그 택배 기사들하고 1차 술을 먹고 2차 노래방에 가서 조영숙 씨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서로가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4시경에 이제 지금 헤어진 거예요. 직원들하고 헤어진 척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화가 어디냐? 네네. 전화 통화한 게 통화 기록에 남아 있는 거고요. 그 1분 정도 통화했다는 기록이네요. 예. 그래서 만난 게 그저 모텔에서 만나서 올라가서 거예요. 모텔에 올라가서 영화를 보다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이 새끼가 술을 많이 먹어갖고 성관계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미안한데 뭐 구강성교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영수 씨가 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랬대요. 네네.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네네. 관둬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이 오르는 거야 지는. 아니 모텔 숙박비도 몇천 원 깎으려고 했던 새끼인데 네네. 예? 그 20만 원이 주고 뭐 안 되니까 네네. 그럼 이 새끼 야이 하고 이제 욕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럼 피해자도 성깔 있죠. 이런 하면서 같이 서로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뺨을 때린 거예요. 피해자 뺨을. 네네. 그러면서 같이 몸싸움을 한동안 했대요. 아. 이제 서로 지쳐서 이제 지도 누워 있고 피해자 딴 데 이제 엎어서 그냥 서로 숨 고르기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냥 어느 정도 숨이 고르 딱 되니까 자기가 진짜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더래. 이 새끼가. 네네. 이렇게 돌아보는데 엎드려 있는 저 조영수 씨는 아직도 이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엎드려서. 네네. 근데 확 열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그러면서 위로 올라타 갖고 등 뒤로 올라타서 양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하는데 마침 전기장판 전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장판 전선으로 뭐를 감아 갖고 힘껏 당겨. 근데 조영수 씨가 발버둥 쳐도 남자 힘을 어디 이기겠어요? 5분 동안 쪼으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질식사를 사망을 한 거예요.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 살해의 의도가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겁만 주려고 했다는데 아니 겁만 주려는 게 가능해요? 자 해고 들쳐업고 가고 옷 벗겨 있는 거 다시 입힌 거예요. 다 알몸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사망하고 옷 그리고 거기에 흔적도 없이 해놓고 자연스럽게 딱 들쳐업고 나간다면 네네. 그게 그 저 겁만질러가 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 거죠. 네. 막바로 상주로 내려가서 사체를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강력 3팀은요 신문 조서 그리고 여태까지 모아있는 CCTV 영상 자료 그다음에 블랙박스 모텔에서 이미 제출한 전기장판 전선 국가적 그 부검 기록 이런 근거로 해서요 살인 및 사체 유기로 해서 검찰에 구속 송치합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하면서 정말 그 여청 수사의 그 초동 수사 네.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강력 3팀도 받자마자 막바로 그 알리바이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 하이패스, 그 경북 상주까지 내려가서 CCTV까지 확인함으로써 이런 게 삼박자가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걔를 자백받는 데 쉬웠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분명히 자백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근거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경찰 수사에 있어서는 정석적인 매뉴얼대로 한 대표적인 사례라가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로 부서가 서로 떠밀기 바쁜 게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받자마자 또 수사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됐고 네네. 그런 부분에 내가 하면서도 울컥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잘 그 톱니바퀴처럼 잘 이어가야만 되거든요. 원래 네네. 네 거다 내 거다 사건 안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네. 예, 진짜 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 피해자에 대한 명복을 빌지만 제가 그 전에 조건 만남으로 해서 그 미성년자 네네. 그 모텔에서 살해당한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예요. 조건 만남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짧은 만남에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뭐 그 객실에서 그렇게 만나요. 그렇죠. 이런 데서 범죄가 저지러진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 단 몇 분에 상대방이 누군 줄 알고
또라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혹시 에이 설마 모텔인데 지나가 잡힐 건데 잡힐 거 생각 안 해요. 절대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귀면서 상대방의 성향이나 이런 걸 알고 이렇게 만나야지. 네네 맞아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했다가는 신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네. 조건 만남 이런 거 절대 금물이에요. 네. 반대로 여자한테 당할 수도 있어요. 남자도.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항시 저기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네네. 그 판결은 징역 18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으로. 아 전자발찌 부착. 예, 네네네. 18년. 예. 아 오늘 사건은 진짜 돈 때문에 진짜 작은 돈이라도 모르는 예. 사람과 갑자기 만나지 마라. 그렇죠. 경각심을 갖는 사건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조건 만남 예. 하지 말아라.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